2024년 12월 3일 한밤중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적인 계엄령 선포로 대한민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불과 11일 만에 204명이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며 세계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AP통신이 표현했듯 회오리바람 같은 사건들이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를 뒤흔들었고, 이는 다시 한번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폭력 대신 K-팝과 응원봉으로 무장한 평화로운 시위 문화는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BBC 정치부 특파원의 생생한 현장 취재를 통해 한국의 새로운 민주주의 실험, 일명 K-시위의 현장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BC에서 정치사회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리사 윌슨입니다. 15년간 유럽의 각종 시위 현장을 취재해왔고, 특히 프랑스와 영국의 격렬한 시위들을 주로 다뤄왔습니다. 지난해 프랑스 파리의 연금개혁 반대 시위 현장에서는 죽을 뻔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하는 상황을 취재하던 중 갑자기 날아온 화염병에 맞아 큰 화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수백 개의 화염병이 날아다녔고, 최루탄 가스로 시야가 흐려진 상황에서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이 계속되었습니다. 도망치려 했지만 시위대에 휩쓸려 넘어졌고, 주변에서 터지는 폭발음과 비명소리로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영국 런던의 브렉시트 반대 시위 때는 더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폭도들이 된 시위대가 상점들을 약탈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달려든 남성들에게 카메라를 빼앗겼고, 위험을 느껴 도망치려는 순간 폭도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다행히 주변 기자들의 도움으로 탈출할 수 있었지만 그날의 공포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독립 요구 시위도 잊을 수 없습니다. 거리는 불타는 바리케이드로 가득했고,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돌을 던지며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취재 중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 끼어 곤봉에 맞기도 했고, 도망치는 과정에서 발목을 다쳐 한동안 입원해야 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반정부 시위에서는 시위대가 방화한 차량이 폭발하면서 파편에 맞아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거리는 불타는 차량들로 가득했고, 상점들은 약탈당했으며 도시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구급차도 진입하지 못해 동료 기자가 저를 병원으로 데려가야 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시위 현장을 취재할 때마다 트라우마가 떠올랐습니다. 매번 현장에 나갈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고, 불안과 공포를 안고 취재를 해야 했습니다. 시위라는 단어만 들어도 긴장이 되고, 취재 전날이면 악몽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통령이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BBC 본사에서는 즉시 저에게 한국행을 제안했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유럽의 시위들처럼 한국에서도 폭력 사태가 벌어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반드시 취재해야 할 중요한 사건이라 생각했고, 결국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15년간의 취재 경험상 계엄이 선포되면 필연적으로 폭력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본 수많은 시위 현장에 참혹했던 모습들이 떠올랐고, 한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까 걱정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서울로 향하는 길, 저는 여전히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카메라와 보호 장비를 챙기면서도 유럽에서의 끔찍했던 기억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여의도 국회 앞에 도착한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리는 분노와 폭력 대신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시위대들은 화염병이나 야구 방망이가 아닌 형형색색의 LED 응원봉을 들고 있었습니다. 1세대 아이돌인 G.O.D부터 최신 아이돌인 뉴진스까지 다양한 그룹의 응원봉이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제가 알던 시위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광경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시위 현장에서 울려 퍼지는 음악이었습니다. 소녀시대에 다시 만난 세계가 울려 퍼지자 수만 명의 시민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에스파의 위플래시 비트에 맞춰 탄핵을 외치고 방탄소년단의 불타오르네에 맞춰 응원봉을 흔드는 모습은 마치 대형 콘서트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시위 현장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한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계엄령을 풍자하는 짧은 연극을 선보였고 또 다른 이들은 즉석에서 랩을 하며 현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런 문화적 표현들은 시위의 메시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시위 참가자들의 다양성이었습니다. 20, 30대 여성들이 줄을 이루고 있었지만 50대 남성부터 초등학생을 데리고 나온 부모님들까지 세대를 초월한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외국인 관광객들도 응원봉을 들고 시위에 동참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깃발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전국집에서 누워있기 연합, 강아지 발냄새 연구회, 전국 과체중, 고양이 연합 등 유머러스한 깃발들이 휘날렸습니다. 이런 재치 있는 표현들은 시위의 무거운 분위기를 한결 밝게 만들었습니다. 시위 현장 곳곳에서는 따뜻한 배려가 넘쳐났습니다. 한 카페 앞에서는 누군가 100잔을 미리 결제해 두었다는 안내문을 보았습니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카페에서 선결제를 해두어 다른 시위 참가자들이 따뜻한 음료를 마실 수 있게 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핫팩과 담요를 나눠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한 시민이 아기를 데리고 온 부모들을 위해 45인승 버스를 대여해 수유실로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는 기저귀를 갈거나 수유를 할 수 있었고 아기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는 시위가 얼마나 평화롭고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시위대와 경찰의 관계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지만 이곳에서는 시위대가 경찰에게 따뜻한 음료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경찰도 시위대를 적대시하지 않고 질서 유지에만 집중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지만 시위는 계속되었습니다. 한 구석에서는 연예인들이 보내온 간식들이 나눠지고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가져온 음식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마치 하나의 큰 가족처럼 서로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시위가 끝나갈 무렵의 모습이었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고 심지어 분리수거까지 꼼꼼히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수만 명이 모였던 장소였지만 시위가 끝난 후에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숙소로 돌아가려는데 기사님이 요금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시위에 가고 싶었지만 일을 해야 해서 못 갔습니다. 대신 이렇게라도 도움이 되고 싶네요. 라는 말씀을 하시며 제목까지 잘 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취재 노트를 정리하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시위는 제가 알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폭력이나 파괴가 아닌 문화와 예술로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었고 분노 대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의 시위 문화에서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이야기를 전 세계에 전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BBC 본사로부터 긴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찍어보낸 한국 시위 현장의 영상이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형형색색의 응원봉이 밤하늘을 수놓는 장면과 수만 명이 K-팝을 함께 부르는 모습은 전례 없는 평화 시위의 상징으로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로이터는 K-팝 야광 응원봉이 한국의 탄핵 요구 시위에서 불타오르다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시위 현장에서 만난 신재윤 씨의 말이 전 세계 독자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집회 참여는 고통을 수반하는 행위입니다. 오랜 시간 희망을 잃지 않고 고통을 견디기 위해선 즐길 거리가 필요해요. K-팝은 우리의 무기이자 희망입니다. 그의 말처럼 한국의 시위는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블룸버그는 현장을 직접 취재한 특파원의 생생한 증언을 실었습니다. K-팝 응원봉이 윤석열 대통령에 반대하는 집회에서 새 생명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다. 시민들의 눈빛에는 분노와 결의가 가득했다. 24살의 김혜진 씨는 인터뷰에서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듣고 울었지만 시민들과 함께 노래하고 춤추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 취재진은
특히 시위 현장의 질서정연함에 주목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들어간 축제의 북적임을 보여주면서도 놀라울 정도로 질서정연했다. 이것이 차세대형 민주주의의 모습이다. 한 일본 방송사의 해설자는 방송 도중 울컥하며 우리 일본도 이런 시민의식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는 한국의 시위 문화를 프랑스와 비교하는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프랑스의 시위는 늘 파리의 거리를 황폐화시킨다. 하지만 서울의 거리는 시위 후에 더 깨끗해진다. 한국 시민들은 시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CNN은 선결제 문화에 특히 주목했습니다. 낯선 일을 위해 커피를 미리 결제해두는 문화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다. 한국의 시위는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넘친다. CNN은 특히 45인승 버스를 수유실로 개조해 제공한 시민의 이야기를 크게 다뤘습니다. BBC 본사에서도 특별 취재팀을 추가로 파견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동료들도 현장을 직접 보고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시위를 넘어선 문화혁명이다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해외 K-팝 팬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SNS에서는 해시태그 KOREAPROTEST 해시태그가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가 되었고 많은 팬들이 자신들의 응원봉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응원하는 인증샷을 올렸습니다. 태국, 홍콩 등 아시아의 민주화 운동가들은 한국의 시위 방식을 본받고 싶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시위 현장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일 밤이 기대됩니다. 어떤 새로운 노래가 울려 퍼질지, 어떤 창의적인 퍼포먼스가 펼쳐질지 설렙니다. 한국의 시위는 제게 트라우마가 아닌 치유를 선물했습니다. 어제는 한 대학생이 제게 NCT의 응원봉을 선물했습니다. 당신도 이제 우리의 일원이에요. 우리와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주세요라는 말과 함께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닌 참여자가 된 것을 느꼈습니다. 15년간의 취재 생활 중 처음으로 시위 현장에서 진정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세계는 지금 한국의 시위 문화에서 미래의 민주주의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폭력 없이도 파괴 없이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 시위가 두려움이 아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 한국은 새로운 민주주의의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K-시위 문화가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순간을 지켜보는 것은 저에게 특별한 특권이자 책임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시위를 예술로 승화시켰고 저는 그 역사적인 순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시위 현장을 찾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보호장비도 긴장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응원봉과 함께 움직이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시위라는 단어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지난 주말의 일입니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기온이 뚝 떨어졌지만 시민들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 방탄소년단의 봄날을 틀자 수만 명의 시민이 하나 된 목소리로 보고 싶다를 외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것이 단순한 노래가 아닌 민주주의를 향한 간절한 염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저도 여러 아이돌 그룹의 노래를 어느 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소녀시대에 다시 만난 세계가 울려 퍼질 때면 자연스럽게 따라 부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시위대와 함께 에스파의 위플래시 비트에 맞춰 탄핵을 외치는 일은 이제 낯설지 않습니다. 매일 밤 새로운 모습으로 진화하는 시위 문화는 끊임없이 저를 놀라게 합니다. 어느 날은 대학생들이 즉석에서 뮤지컬 공연을 펼쳤고 또 다른 날은 수백 명의 시민이 플래시몹을 선보였습니다. 심지어 클래식 연주자들이 나와 베토벤의 운명을 연주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시위는 마치 거대한 예술제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눈빛에서는 강한 의지가 느껴지고 노래 속에는 절실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성숙한 형태의 저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시위에 동참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그들은 SNS를 통해 한국의 시위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모습이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변화해야 한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홍콩, 태국 등 아시아의 민주화 운동가들이 한국의 시위 방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시위 문화를 배우기 위해 직접 방문하기도 합니다. 폭력 없이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한 중년 여성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80년대 민주화 운동 때도 시위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최루탄과 싸우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우리는 폭력이 아닌 문화로 싸우고 있어요. 이게 더 강력하답니다. 이제 저는 매일 밤 새로운 이야기를 찾아 시위 현장을 누빕니다. 카메라에 담기는 것은 더 이상 폭력과 혼돈이 아닌 희망과 연대의 순간들입니다. 시민들은 응원봉으로 어둠을 밝히고 노래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시위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분노를 예술로 승화시키고 저항을 축제로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위가 아닌 미래의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이정표입니다. 15년간 시위 현장을 취재하며 제가 본 것은 늘 어둠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빛을 보았습니다. 수만 개의 응원봉이 만들어내는 빛이 어쩌면 민주주의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곳에서 보고 느낀 모든 순간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나라의 시위 현장에서도 희망을 찾으려 합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시위는 두려움이 아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K-시위 문화는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것이 전 세계 민주주의의 표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열흘 전 불안한 마음으로 이곳에 첫 발을 디뎠던 때가 마치 어제 같은데 이제 한국은 제 삶의 새로운 터전이 될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곳에서 목격한 모든 순간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15년간 보아온 유럽의 폭력적인 시위 현장들이 무색해질 만큼 한국의 시위는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오늘도 여의도의 밤하늘은 형형색색의 빛으로 가득합니다. 처음 보았을 때는 낯설었던 응원봉의 물결이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시위대가 부르는 노래들도 이제는 모두 귀에 익숙해졌습니다. 소녀시대에 다시 만난 세계가 울려 퍼질 때면 저도 모르게 따라 부르고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204표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여의도 거리는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만 개의 응원봉이 하늘을 수놓았고 시민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BBC 본사에서는 즉시 긴급 생중계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여당 의원들까지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사실은 전 세계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제가 보낸 한국의 시위 관련 기사들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었고 많은 나라에서 한국의 시위 문화를 배우고 싶다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한 프랑스 언론인이 저에게 연락해왔습니다. 프랑스의 시위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자문을 구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매년 수많은 재산 피해와 부상자를 낳는 프랑스의 시위 문화를 한국처럼 바꾸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제가 본 것들을 공유했습니다. 이제 제 가방 안에는 NCT의 응원봉이 들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선물해준 이 응원봉은 앞으로도 계속될 한국의 민주주의 여정에서 저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BBC 본사에 정식으로 서울 특파원 자리를 요청했고 다행히 승인을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까지 이 역사적인 순간들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CNN이 보도한 것처럼 10년도 채 되지 않아 한국의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까지 최대 180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우려하듯 정치적 불확실성과 리더십 공백이라는 도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믿습니다. 그들은 분노를 폭력으로 표출하는 대신 예술로 승화시키고 파괴 대신 창조를 선택했습니다. 시위가 끝난 후 깨끗이 정리하는 모습, 서로를 배려하고 돕는 모습은 제가 본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광경이었습니다. 한국은 K-팝, K-드라마, K-뷰티를 넘어 이제 K-시위라는 새로운 문화를 세계에 선보였습니다.
시위는 단순한 저항을 넘어 하나의 문화가 되었고, K-팝과 결합된 시위는 젊은 세대들에게 민주주의가 멀고 어려운 것이 아닌 자신들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트라우마가 아닌 희망을 안고 매일 밤 시위 현장을 찾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전 세계에 전하는 것이 저의 새로운 사명이 되었습니다. 응원봉의 빛은 단순한 조명이 아닌 민주주의의 등불이 되었고, 저는 이 빛나는 순간들을 계속해서 전 세계에 전하고 싶습니다.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사연 또한 제보받습니다. 사연으로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 또한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